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교수님. 제가 오늘 저 모두에서 한 이야기인데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바네르지 교수 부부 이분들이 이재명 지사가 추구하는 기본소득 정책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뭐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떠벌리고 있는데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교수님. 어이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네네네. 어떤 효과를 기대하냐에 따라서 나라마다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기대하는 효과가 다를 수가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다 통일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첫째. 바네르지 교수에 대해서. 예. 왜 그러냐면은 예. 윤희숙 의원은 원래가 이분하고 네. 학문적인 성향이 맞지 않는 분이에요. 바네르지 교수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책을 봐가지고 이제 네.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저것을 좀 곡해하기 위해서 네. 이제 사용을 한 건데. 저도 이제 사실은 경제 문외한이지만은 경제학에는 문외한이지만 윤희숙 씨가 이게 뭐 완전히 그냥 일부분 자기가 이제 편취하고 싶은 부분만 떼어내 가지고 그렇게 이걸 갖고 정쟁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하여튼 바네르지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뭐 이런저런 아티클을 보니까 그건 이재명 지사가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이재명 지사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실 분도 아니고. 그렇지. 맞아요. 분도 아니고. 예. 이분이 기본소득 박람회에 또 이제 와서 저것도 했었고 아니면 발언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네. 정확히 알고 있죠. 네, 그래요. 이재명 지사의 내용이 예. 100%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 정부가 마침내 이제 피서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계획을 세워뒀는데 정부라기보다는 이제 여당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기재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면서 하반기에도 뭐 선별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힌단 말이죠. 오늘 또 교수님 한번 또 좀 흥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5월 25일 날 이제 그러니까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요. 네. 이제 추경 편성을 이제 열어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네. 국가에 이제 그러니까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고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는 본 것은 저는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 회복이 그러니까 반쪽 회복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반쪽은 그늘진 곳이 많다. 네. 양극화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에서 제대로 이제 해결을 못 하고 있으니까는 네. 정부가 이제 균형추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추경 이제 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그러니까 지적을 하셨어요. 네. 예, 거기다가 뭐냐면 이제 더군다나 국가의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게 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지난 1년 동안의 어려운 시절을 국민들이 잘 그러니까는 이겨내준 결과이고. 네. 그래서 국가에 이제 세금 수입도 많이 거친 결과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것을 사실 정부가 이제 많이 걷어들이게 된다는 얘기는 민간 부분이 그만큼 쓸 여유가 없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돌려주라는 얘기죠. 네. 돌려주라는 얘기인데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는 것이 이제 좋으냐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재난지원금 이 논란이 지난해와 똑같이 연장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예. 제가 이제 이거를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요. 네네. 그동안 이제 어쨌든 간에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게 5월 달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경기도 같은 데서 4월 달에도 지급을 했었고요. 지자체별로요. 네네. 그게 딱 이제 2분기입니다. 2분기요. 6월 달까지 한 90% 이상이 다 이제 지출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별로 이제 그러니까 2차부터 4차까지 된 게
집중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지급이 된 시기가 4분기하고 1분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하고 올해 1분기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그 쭉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드리면은 일단 전 국민을 방식으로 줬을 때 예산은 한 14조 한 2천억 원대가 조금 넘습니다. 14조. 그러니까 14조 예, 14조 3천억 원이 채 안 됐어요. 네네네. 안 되고 반면에 이제 2차부터 4차까지는 2차 때 7조 8천억, 3차 때 9조 3천억, 그다음에 4차 때 15조 해가지고 총 32조. 네. 이 중에 이제 뭐 이제 방역 예산이 한 4조 있기 때문에 그걸 빼도 한 28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네네네. 선별로 했을 때가요. 그런데 이제 먼저 이제 첫 번째 커다란 의미에서 보게 되면 가계소득 증가율이요. 네. 전 국민 줬을 때는 그러니까는 지금 절반 정도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가계소득을 3.5%나 증가시켰어요. 1년 전에 비해서요. 네네. 근데 이제 2차부터 4차 다 했을 때는 1.1%뿐이 안 증가했어요.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해 2분기 때가요. 네네. 지난해 경제 상황에서 가장 최악이었을 때였었어요. 네네.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3.2%로 곤두박질 치기였었습니다. 3분기, 4분기 때는 좀 회복이 되기, 특히 4분기 때부터는 이제 수출 회복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때였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돈을 2배나 더 투입했는데도 가계소득 증가율이 한 3분의 1도 안 된다. 이거는 뭔가 정책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서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각 가구들한테 소득이 이전됐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네네. 그 이전된 규모를 보게 되면은 전 국민으로 줬을 때는 그러니까는 6만 원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는요 이전됐어요. 평균적으로요. 가구당이요. 네네. 가구당. 근데 이제 2차부터 4차 때까지는 다 합쳐도 네. 한 17만 원 정도. 그러니까 딱 절반 정도 이것도 그러니까요. 예산 투입은 2배가 됐는데 가구들한테 이제 그러니까는 정부로부터 이전된 소득은 절반뿐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이거는 아주 이상한 결과인 거죠.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왜 그러냐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전 국민을 줬을 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뭡니까요? 가구당 네. 모든 가구한테 다 줬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선별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별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못 받은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균이기 때문에 네. 평균 개념이다 보니까는 못 받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쭉 이렇게 깎아먹은 거 된 겁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1인당으로 보더라도 한 절반 정도 되고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전 국민을 줬을 때는 8.2%가 증가했어요. 평균입니다. 물론 이거 전 국민 재난 지원했을 때는 8.2%. 예, 자영업 가구당 이제니까요. 네. 평균입니다. 예. 근데 2차부터 4차 선별 때는 1.8%뿐이 안 나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는 뭐 한 4분의 1 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니 뭐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선별 때 가장 초점 맞췄던 데가 자영업자였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자영업자한테도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전 국민한테 주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는 네. 예, 이게 혜택이 별로 그러니까는 전 국민 했을 때에 비교해서 확 차이를 느꼈을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 결과인 겁니다. 뭐 자영업 가구당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예산은 그러니까 2분의 1 투입했는데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는 이 전 국민 했을 때가 더 크게 이제 그러니까 소득을 이전 소득이 증가하고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소득 분배에서도 이제 그러니까는 전 국민이 훨씬 더 낮게 나타났고요. 소득 재분배에 있어서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때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을 줬을 때 보게 되면요. 가구 1인당 그러니까는 정부로부터 이제 이전된 소득이요. 평균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한 90인에서 한 113%로 굉장히 균등하게 이제 배분됐어요. 네네네. 균등하게 배분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그 4분기라든가 혹은 그다음에 그 올해 1분기라든가 보게 되면요. 네네. 편차가 굉장히 큰데 우리가 선별을 할 때 우리가 대개 얘기하는 것이 어려운 계층한테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위 20%, 하위 20% 가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특히요. 네. 자영업에 초점을 맞췄으니까요. 예. 자영업 가구의 하위 20%가 전체 평균에 그러니까는 37%뿐이 못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선별 대상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등록이 안 돼 있거나 등록을 못 했거나 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되면 이제 증빙을 못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위 20에서 40%도 그 평균보다도 더 낮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상위 20%가 상당히 높았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별도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지난해 4분기가 그랬던 것이고 올해 1분기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1분기에도 그러니까는 그 자영업자들한테 그 이 지원된 게 한 17만 8천 원 평균이 되는데 네. 하위 20%는 5만 원이 채 안 돼요. 이게 무슨 선별입니까? 그렇죠. 반면에 그러니까 상위 한 40%는 21만 원에서 한 27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이건 선별이 아니죠. 선별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는 통계청에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기재부도 알 거라고요. 관료들도요. 예. 아는데 만약에 선별이 지금 그렇게 계속 고집을 하면은 떳떳하다면 이 자료를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선별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네네. 근데 이 양반들 보게 되면 선별만 주장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선별이 가다는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네. 네? 선별이 더 도덕적이고 더 정의롭다 이런 맨날 그냥 도덕적인 얘기만 하고 앉아 구호만 얘기하고 앉아 있을 뿐이지. 지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선별의 취지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지원한다 이렇게 가는데 예?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지원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두텁기는커녕 제대로 지원이 안 됐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네네. 자기들이 떳떳하다면 왜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면서 왜 이렇게 대통령이 하라는 것까지 하면서 뭐 일부 언론들이 보게 되면 직을 걸고 반대한다. 전 이거 보고선요. 예. 참 진짜 이게 무슨 아니 대통령한테 직을 걸고 반대한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명령해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직을 건다는 게 뭐예요? 공무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잘라야죠.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러게요. 저는 이렇게 간다면 사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더군다나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정책적인 것을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그러니까 대통령인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재정은 대통령 것도 아니고 국민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기재부 권한이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저게 다 드러난 거예요. 재정은 그러니까 기재부의 독점적인 권한이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를 지금 선전포고한 거예요.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선되고 나서 그 단체장한테 그 공무원들이 예산 규모를 딱 보여주면서 이거는 건들지 마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네. 여기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의미가 그렇죠.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돼도 당신 건드리지 못할 부분이 있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저 홍남기 씨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 이게 검찰하고 기재부 모피아들하고 똑같다고. 예? 검찰이 그러니까 그 기소권 독점을 그러니까는 내놓기 싫어가지고 네. 저렇게 그냥 쌩 난리부르스 치는 거 아닙니까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게 자기들 그러니까 조직을 위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 이 권한을 공권력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남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입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이제 그러니까 깊은 의미가 여기서 나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요. 네. 좋든 싫든 간에 이게 많은 국민들한테 기본소득으로 이게 이미지가 이게 심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으로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요. 그럴 기회가 없었으면은 네. 그러니까 지난해 코로나 재난 같은 게 없었으면은요. 없었으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기회도 없었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러면은 기본소득 도입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니까 뭐 정책 실험도 안 해본 거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굉장히 무식한 소리들 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뭐 그러니까는 한 6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보면 한 5만 원뿐 정도 주는 푼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6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2번 나눠 가지고 설 명절 때 30만 원, 추석 명절 때 30만 원 주는 거나 매달 그걸 5만 원씩 잘라서 주는 거나 네. 국민들이 볼 때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전체 국민들이 다 받는 거고요. 다 둘 다 똑같은 기본소득인 겁니다. 네. 근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소득이 지금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네. 너무 적은 금액이다. 그다음에 1년에 2번 주게 되면 매달 안 주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아니다. 이런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기본소득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네. 근데 기본소득은 그것과 관련도 없는 거고요. 기본소득은 우리가 농민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청년 기본소득을 얘기하듯이 전 국민한테 안 줘도 상관없는 거고요. 네. 예? 기본소득의 개념은 계속 진화 중인 거고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취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취지는 재정민주주의예요. 재정민주주의. 재정민주주의요. 예. 자,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이건 어차피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소득은요.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세금 걷은 걸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는 거를 거둔 것을 바로 다 돌려주는 거예요. 네. 국민들한테요. 그러니까 기재부 관료들의 그러니까는 권한이 굉장히 축소가 돼버리는 거죠. 네.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둔 것을 바로 돌려주는 거고 거둔 것을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끔 배분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서도 세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내가 그러니까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걸 별로 못 느끼게 체감을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기본소득형 그러니까 이 재정은 이거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쓰는 거는 놔두더라도 지금부터 추가로 그러니까 확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는 기본소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면은 재정에 그러니까 이 재정 민주화에 대한 의식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이게 증가합니다. 네? 그랬을 때 거기다가 뭐냐면 이게 기존에 이제 복지론자들이 이것도 참 무식한 소리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커요. 네. 왜 그러냐면요. 자, 재원은 그러니까 세금을 쫙 걷어요. 세금은 뭐냐면은 누진세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어느 세금이든 간에요. 네, 맞습니다. 자산세가 됐든 소득세가 됐든 어떤 세금이든 간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근데 똑같이 나눠줘. 그러면 없는 사람일수록 많이 돌려받는 거잖아요. 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이거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이게 재정 민주주의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그 이 소득 복지를 강화를 하든 어떤 목적이든 간에 네. 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걷을 때는 조세 저항을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게 조세 저항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도 종부세 내지 않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조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걷는 대신에 네. 바로 다 돌려준대. 네. 돌려주는데 한 90% 이상은 그러니까 자기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아. 네. 그럼 이거 조세 저항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기존의 복지를 강화하자는 사람들, 네. 북유럽 국가처럼 복지를 강화하자는 사람들은 그 취지는 좋아요. 그 목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왜 그동안에 관철이 안 됐습니까요? 세금을 증세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증세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네. 그 말은 그냥 번드로 하지만은 증세를 못하는 이상에는 실행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일단 어쨌든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기본소득형 그러니까 조세제도는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 없다고요. 네. 거기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을 만약에 국토 보유세 같은 경우를 도입했을 경우에 종부세를 폐지하고요. 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하시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큰 이게 암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요. 예? 그래요. 맞아요.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게 투기 바람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는 무리하게 주택 매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가계 소비하고 내수가 굉장히 억압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IMF나 OECD에서 오래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지적하는 거예요. 한국 경제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내수가 취약하다. 내수가 취약하다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수출은 그러니까는 잘 되고 있는데 내수가 취약하다. 근데 수출이 안 될 때 내수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수출이 안 좋게 되면은 한국 경제가 이렇게 흔들린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네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가계 소비라든가 내수가 지금 억압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택을 무리하게 구입하다 보니까 이 원리금 상환하는데 네. 거기에 그러니까 다 가게들이 인질로 잡혀가지고 쓸 돈이 없는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야 되니까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노후 대비도 못하고 하여간 이 주택 하나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다 쩔쩔쩔 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도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뭐냐면 이게 청년들한테 줄 때는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하나의 이게 기본 금융과 더불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원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갖는 의미는 이게 이제 지역화폐 의미와 관련 있습니다. 지역화폐요. 지역화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원래 의미가 지역 경제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지역화폐라는 것이요. 네. 예, 우리 전통적으로 두레라든가 품앗이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화폐로 하게 되면은 결국 뭐냐면은 국가화폐로부터 그러니까는 이 소위 그 자유로운 경제 영역이 이게 생기는 거예요. 국가화폐로부터요. 그러니까 네. 시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소외받는 계층들이라든가 소외받는 지역들이 좀 자립성을 좀 증대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에서 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온누리 상품권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근데 온누리 상품권하고 지난해 우리가 받았었던 지역화폐하고 예.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네.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 혹은 잘 모르는 분들은 몰라요. 예. 지역화폐가 더 그리고 편리했는데 더 쓰는 범위가 넓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온누리 상품권을 어디서 발행하냐면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서 발행하는데 거기에 뭐냐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런 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공공기관인 거예요.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이사장이 이 진흥공단 이사장이 조봉환 씨라는 분인데 예. 이분이 기재부 출신이에요. 그래요. 네? 행시 붙어가지고 예.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과장 국장까지 하다가 네?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기재부들이 그러니까 그 한데는 이게 그러니까 모피아들인 거야 이게 다 그러니까요. 네, 모피아들. 예. 거기다가 이 지역화폐를 왜 이렇게 반대하냐면요. 정부 조직법의 27조에 보게 되면 기재부의 기능이 돼 있어요. 그러면 기재부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화폐에 관한 사무도 관장을 하고 있어요. 화폐에 관한 사무요. 그래서 네. 한국은행이 제가 뭐냐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과 산하에 관리 산하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네네네. 한국은행이라는 데가 일개 기재부의 과의 산하에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정부 조직법상 화폐 관한 사무는 기재부가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기재부가요. 예. 이게 아니 기재부가 제가 볼 땐 내용적으로는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뭐 외교만 빼놓군요. 네. 다 갖고 있어요. 예. 말 그대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참 이게 기재부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의 재무부는요. 미국의 재무부는 뭐냐면 예산 편성도 못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기재부는 우리나라 기재부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전 너무 궁금한 게요. 국회 선진화법 만들면서 만약에 네. 여야가 합의를 기한 내에
못하면은 예산안 관련해서 그러면 기재부 원안으로 간다.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아이디어일까요? 그러면 완전히 기재부가 하자는 대로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땐 선출 권력들이 자기들 모든 것을 걸고선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러면 직을 건달했으니까 직 걸고 퇴진시켜야죠. 글쎄 말입니다. 해야죠. 그렇지 않고선 그냥 뭐 거기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었다 이 얘기는 핑계고 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러면 기재부가 앞으로 관료들이 계속해서 직 걸고 있겠다면 계속해서 끌려다닐 거냐고요. 예? 그럼 못하라 우리가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을 뽑아요. 그냥 기재부한테 다 맡기면 될 걸 가지고요. 글쎄 말입니다. 기재부가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하지 경제 재정 정책 수립하지 모든 걸 다 하고 앉아 있는데 여기서 다 하면 되죠. 그냥 뭘. 네. 그럼 못하라 우리가 힘들게 대통령 국회의원들 뽑냐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하고 민주당하고 청와대가 이거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해서 전 국민 주는 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판가름이 났는데 효과가. 네. 판가름이 났는데도 계속해서 고집을 피워. 그러면 그만두시라 그래야죠, 뭘요. 정리해야죠. 왜 네. 서툴된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데 왜 저 홍남기 시험 본 권력한테 심판받지도 않는 권력한테 끌려다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국민들만 암 걸려요. 국민들만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요. 기재부가 뭐냐면은 이 재정에 대한 독점권을 지금 안 뺏기겠다는 거.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지역 화폐를 하게 되면 자기들 화폐 권한 이것도 축소되는 거. 글쎄 말이에요. 기본소득이 되면은 재정 민주화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기재부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슨 국가재정 축날까봐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기재부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렇죠. 네. 이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초과세수로만 국가 부채 추가로 안 지면서도 1인당 30만 원씩 줄 수 있단 말이에요. 1인당 30만 원. 네. 예. 가구도 아니고 1인당. 네. 예.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난번엔 가구당 줬었잖아요. 네네네.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줬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1차 때 조사해 보니까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은 게 이제 남성이 70%나 받았더라 이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주하고 같이 이제 살지 않는 이제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혼 후에 그러니까는 자녀의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자녀를 이제 그러니까는 남성한테 여성이 이제 그러니까 양육을 하면서도 맞습니다. 아빠한테 예전 아빠한테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대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뭐냐면 여성들이나 청소년 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도 따로 나와 사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외된 거야. 예? 지원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받으려고 가면은 왜 거기서 안 받고 이렇게 하냐 또 이거 다 설명도 해야 되고. 예? 세대별로 이렇게 주니까요. 세대주한테 일괄 지급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 불편한 걸 다 하니까 이게 노출을 해야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번엔 1인당 30만 원으로 30만 원 하게 되면요. 우리가 뭐 15조 한 6천 원이면 된단 말이에요.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돈 지금 충분히 5천만이니까 뭐 10만 원씩 주면 5조 정도 되는 건데 그렇죠. 30만 원이면 15조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1인당으로 30만 원씩 주면서 이번에 그러니까는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저는 이건 특별히 이건 관철시켜야 될 문제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도 지금 정부에서 목표하는 성장률도 4%대 지금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엔 그거도 관계없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는 것도 아주 그냥 논리가 아주 못됐어요. 뭐냐면 이제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 이거예요. 근데 채무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GDP도 증가하잖아요. GDP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세금 수입도 증가를 해요. 그렇죠. 자영업자가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면 세금도 더 낼 게 아니겠습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세금이 들어와 가지고 채무도 줄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분명히 썼어요. 잘 보니까. 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국회가 이거를 관철 못 시키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때는 관철 시켰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네. 이거 관철 못 시키면은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 다 옷 벗을 생각해야 돼요. 아니, 예? 기재부 공무원들의 벽을 넘지 못해서 기왕에 공당이 약속한 피서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저는 헌법 1조 2항이 뭐예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이 주인인데 왜 기재부가 주인인 나라를 자꾸만 이렇게 유지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저는 정말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몰패를 당해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기재부에게 끌려다닌다. 저는 그거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말.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짤 때 예. 적어도 청년 기본소득은 예산에서 편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주면은요. 네. 그거 주면은 청년들 마음 돌아선 것도 다시 돌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로 해야지 쓰잘데없는 젠더 이런 거 가지고 끌려다니고 앉아 있고. 예, 맞습니다. 진짜. 예. 하여간 보면 정치인들이 더 정치를 못하는 것 같아. 그게 참 사실 리더가 중요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자기 대선 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운명이 갈릴 겁니다. 그냥 대충 기재부 이 권력자들 또 검찰 권력자들과 적당히 결탁해서 선거 때만 적당히 진보적인 척, 적당히 개혁적인 척, 적당하게 그 민심을 경청하는 척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이런 자들이라면은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다음 다가오는 9월에 그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정부의 흥망이 결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예, 피서 전에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하나의 또 변수가 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 오늘도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